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 KB부동산 주간부터제로 2021년 7월 12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상승률은 지난주와 유사하면서 조금씩 상승세 둔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그래프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수도권은 현재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고, 전국도 올랐고, 광역시도 올랐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다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본다라고 하면 제주가 다시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경기, 인천, 부산 순입니다. 현재 이런 순으로 그 순위가 가고 있는데요. 제주, 네, 강원, 경기, 인천이 3, 4위로 뒤로 밀렸다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본다면 서울입니다. 서울은 서대문, 송파, 구로, 노원, 영등포 순입니다. 이 중에서 서대문이 1등을, 네, 서대문이 1등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송파도 다시 또 이렇게 많이 순위가 올라왔고요.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성이 드디어 1등을 하네요. 네, 안성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무슨 안성이 뭐 이런데 안성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순위에 1등까지 간 거 보니까요. 오산, 안양, 동안구, 평택, 안양, 만원구 이런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산도 계속해서 현재 1, 2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쭉 오르다가 현재 좀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는 좀 답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전국 시도별은 충북, 대구, 경기, 인천, 제주도 개표인데 다 고만고만한 상황이네요. 뭐가 더 치고 나갔나 또는 떨어지지 않았다. 뭐 이 정도면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서울은 용산, 서대문, 강동, 성북, 중랑 순입니다. 여기서 용산이 1등을 했고 서대문 매매에서 1등 했었는데 전세는 2등을 했었네요.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봤을 때 매매에서 서대문 말고 다른 구들은 없었는데 전세에서는 다 이렇게 순위에 올라왔다는 이런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 평택, 안성, 용인수지구, 안산, 상록구. 네, 그러면 오산과 안성은 둘 다 매매도 있었고 전세도 있었다. 평택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 오른 지역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경기도에서도 또 외곽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매수 우위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광주가 꾸준히 여기서부터 꾸준히 오르더니 인천을 제꼈네요. 인천 계속 위에서 내려오진 않고 있었는데 그 인천을 제꼈습니다. 광주. 네, 광주가 아주 그 색다른 일이 생겼네요. 그다음에 서울, 대전, 부산, 울산, 대구입니다. 대구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 위에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올라가고 있고 대전도 뭐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장마철과 코로나 4단계 극상으로 매매 문의가 한삼, 매물 분기, 매매가 강보합세, 홍은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예비 안전진단 통과한 홍은동 미상 맨션 구축단지 상승, 홍재원 현대 등의 대단지들도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강세이다. 서대문구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거로 지금 서대문구가 크게 이제 그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홍제, 홍은동 그리고 그 부가현동 이쪽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쪽에 가지 뉴타운 네, 이쪽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서대문구에서 가장 위쪽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구입니다. 코로나 확산 영향 이번 주는 한산, 호가, 강세, 매물 부족, 트리지움, 파크리오, 리센치 등 선호도 높은 단지들과 올픽 선수촌, 가락상 및 문정시형, 가락상형 1차 등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매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상세히 있고 있다. 전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잠실동은 거래가 어렵고 그 외의 지역들도 대출 규제로 거래가 소강 상태이다. 그다음에 안성입니다. 제4차 국가실도문 구축계획에서 발표된 평택 부발선 호재로 매매가 급등하고 있다. 네, 평택 부발성에서 매매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택과 부발성이거든요. 부발성이 이제 경강선과 연결돼서 그게 또 이제 그 신분당선, 분당선과 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벌었는데 어쨌든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동면 일대 신축도가 투자를 많이 찾는 공급 일대 공시가 1억 미만 단지들의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올라 거래되고 있다. 스타필드 개장으로 생활 편의성이 높아진 진사리 일대 단지도 강세이다.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최초로 계양 신도시 지구계획 순위 발표되며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의 기대감에 매매가 상승하고 있다. 서울 강서권에 임접하고 계양 테크노베이를 배후 수요로 두고 있어 실소재 물어가 꾸준한 가운데 신도시 소재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어 매도 우위 시장이 거래되고 있다. 다만 매도 물량 급감으로 거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네, 거래는 많지 않으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우동 대우말이나 제소동, 시형, 재건축 기대단지들의 매도 효과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좌동 일대 단지들도 매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강릉 서울 강릉 KTX에서 서울 서초 동속 고속철도 추진 교통우체로 투자를 증가하면서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 중이다. 거제권 좋은 교동 택지 지구 일대 단지들의 매매가도 강세이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된 경포 도립공원 일대 저동, 경포, 혼대 등도 큰 폭으로 가격 상승, 재건시간이 도래한 안암동, 이밤동, 주공들도 기대감에 매매가 상승. 실제로 강릉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전세 물건 지역별로 뭐 때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입니다. 전세 물량의 기회, 가을에 입주 가능한 전세 매물들은 1억 이상 호가 상승,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현대면시를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인 곳이 많아서 지역 내 이동수요가 꾸준, 교통에 편리한 역세권 단지를 선호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들의 문의도 빈번한 편이다. 강동구 전세 계약갱 쪽을 행사한 세대가 많아 거래가 가능한 전세물건 시작이 어렵고 시세보다 고가의 월세만 가능하게 나오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 시작으로 임차 문의도 감소 추세이다. 그다음에 경기 오산입니다. 인접한 수원 및 용인 지역 전세가 강세로 저가 매물사 유입되는 수요로 문의가 꾸준, 전세 매물은 귀하다. 이천 오산 고속도로 개통 예전 동탄과 오산을 잇는 트램 사업 추진, 우남뜰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의 기대감으로 매도가 전세가 역시 강세이다. 인천 연수구 전세 매물 공급이 잠김에 따라 가격선에 꺾이지 않고 있다. 신축 대단지들이 밀집된 송도동의 전세가 큰 폭으로 오르자 저렴한 가격대의 노후단지들이 밀집된 동춘동, 옥년동, 청학동으로 수요가 밀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요. 네, 부산 진구 전세 매물 품귀 임대차법 시행, 임대인들은 최대한 가격을 올려 계약 원하고 있고 임차인과 금액 조정이 쉽지 않다. 매매가 상승에 따른 전세가 동반 상승 움직임도 있다. 청주 서원구 인근 지역에 비해 저평가 지역으로 판단한 실수요자라 외부 투자 꾸준히 유입, 이로 인해 매매, 전세, 동반 상승, 기존 임차 물량 등이 매매로 전환되거나 계약갱 신청권을 행사하면서 전세 물량이 갈수록 귀해져 가격이 높아도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안성이 1등입니다. 대단하죠. 안성, 오산, 강릉, 안양, 동안구, 청주, 서원구, 평택, 안양면구, 동두천, 용인천구, 수원, 권선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릉, 청주, 서원구 얘네들을 제하면 전부 다 경기도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뭐 만원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외곽지이다, 좀 서울에서 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률은 목포, 네, 목포는 꾸준하네요. 하락률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그런 뭐 안타깝다라고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엔 그 전세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오산, 청주, 서원구, 부산, 진구, 평택, 대구, 달서구, 강릉, 용산구, 인천, 연수구, 안성, 인천, 부평구 이렇게 치면은 전세는 좀 약간 지역 쪽이 골고루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산, 충청도나 경상도 이렇게 골고루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락은 성남 분당구는 최근에서 계속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럼 끝으로 매매 증감률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증감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현재 뭐 색깔이 좀 옅어지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올라갔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똑같다, 지난주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 다음에 뭐 서울은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 힘은 약간 좀 꺾였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 진구가 좀 그동안 안 좋다가 이번 주에 급등을 좀 했다라고 할 수 있네요. 동래구는 계속해서 뭐 좋을까 말까 좋을 것 같다. 이전 주에 좀 급등을 했고 해운대구 꾸준하게 네, 아주 꾸준해요.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었나? 물론 이제 신축도 워낙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좀 말이 많은데요. 보시면 실제로 대구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다 하얀색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나마 남구 뭐 이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과연 대세 하락기 시작이냐 대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구가 지난 한 10년을 넘게 볼 때는 뭐 한 1, 2년 하락했다 다시 또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네, 뭐 인천은 현재 지금 뭐 불장이라고 표현해도 지장이 없겠죠. 뭐 그렇지 않은 하얀색인 곳이 중구를 위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구가 좀 많이 좀 옅어지긴 했는데 근데 동구 중구는 전부 다 좀 인천에서도 좀 외곽에 있는 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쭉 봤을 때 하얀색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신기하죠. 매수 위주수는 현재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가격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많이 그 상승률이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네, 꺾였다는 거지 사라지는 않았다. 다시 다지고 올라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네, 있겠네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대부분 하얀색인 거죠. 그러니까 힘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면 뭐 여기 수도권이야 뭐 보나 마나 말아라 마나 뭐 다 색깔 짙다. 어휴 놈들.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 안성 같은 경우가 진짜 너무 무시를 했었나봐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완전히 불장 제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김포가 오히려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흔히 말하는 GTS D 노선 발표하고 나서 약간 이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그쪽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런다음에 강원도는 충청, 강릉, 원주인데 강릉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점점 더구나 추세가 올라가고 그 외에 춘천도 그렇고요. 원주가 약간 어떻게 될지 방향성은 다음 주에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왜 충북, 청주, 성당구, 서원구, 청원구에서 서원구가 현재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고 있다. 주등 대상적으로 한동안 좀 반짝하다가 많이 납작 엎드렸었는데요. 다시 우리 고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충주, 네, 제천 뭐 이렇게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네, 사실 천안에 많은 투자들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럼 최근에서 좀 다시 좀 이 거래가 올라가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공주, 아산, 뭐 논산, 계령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지산상 계속해서 안 좋고요. 전북은 전주가 좋아졌다 하더니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시 좀 약간 물론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좀 더 상승하긴 했지만요. 네. 그다음에 완산구, 덕산구, 뭐 그다음 익산, 그다음에 군산, 이 군산, 익산도 다 이 전주의 대체제로서 꽤 많이 갔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갔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옆으로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전라남도 목포는 계속해서 네, 영 아니면 파란색 네, 이렇게 광양이 반짝하더니 지금은 좀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이만큼 50만 명 이하의 도시는 좀 이런 추세의 흐름이 빠르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런 걸 보고 여기 올랐네라고 가기보다는 여기 떨어졌네, 더 이상 안 떨어지겠네, 그럼 그곳을 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은 당장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주 2주 좀 나빴고요. 그 외에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를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냥 쏘쏘 다만 제주만 갑자기 이번 주에 확 올랐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